얼마 전에 사이버 트럭으로 방앗간 고춧가루, 참기름 판매한다는 영상을 재밌게 보고 정말 감탄을 했는데요. SNS에서 인기 영상으로 화제가 돼서 뉴스에도 소개될 정도로 엄청 핫했던 누적 조회수 340만 이상. 제가 10년 동안 고춧가루 판매하면서 이 업계에서 가장 센세이션한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 사장님은 이번에 사이버 트럭 마케팅으로 도대체 얼마를 벌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자본주의적 마인드인가요? 마케팅 전략과 홍보 방법이 기가 막혔는데 이렇게 마케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고춧가루 판매하면 순이익이 어떻게 될까? 얼마가 남길래 1억을 투자할 수 있었을까? 여기저기 찾아봐도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단순 참고만 해주시고 홍보만 제대로 먹힌다면 기존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상품도 여전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구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 방앗간으로 고춧가루 홍보하신 사장님은 무조건 트럭값 1억은 회수했다고 장담합니다. 희소성 때문에 이동하거나 주차를 하게 될 경우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 방앗간 차다 라는 인식이 생겨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을 알리는 홍보 효과만 해도 1억 원보다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해낸 것이에요. 유튜브 출연과 뉴스 출연도 동시에 진행된 것을 보면 상당한 마케팅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거래도 활성화되면서 매출 상승과 이익이 증가할 것은 당연하고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방앗간 고춧가루, 참기름 영업할 때 경쟁사보다 훨씬 우위에서 시작한다는 것 또한 엄청난 이점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인터뷰와 기사들을 토대로 얼마를 벌었을지 계산을 해볼 건데요. 고춧가루의 매력적인 특징이 일회성으로 한 번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구매가 발생해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값은 매월의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조회수가 340만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댓글이나 리뷰를 남기는 사람이 10% 미만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조회수 대비해가지고 이 좋아요를 누르는 비율은 대략 한 2% 정도 나옵니다. 조회수가 1만이라고 한다면은 좋아요는 한 200개 정도 달리게 됩니다. 조회수 대비해가지고 요 댓글을 다는 사람의 비중을 보면은 한 0.3% 정도 나옵니다. 0.3%보다 덜 나오기도 하는데요. 조회수가 만약에 1만이라면은 댓글은 약 한 30개 정도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대로 살펴보면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은 68,000명. 그런데 이제 이 좋아요하고 이 댓글의 한 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라는 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에 비해서 이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 같은 경우는 하트 표시를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되지만 댓글은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댓글창을 누르고 자신의 생각을 입력해야 하죠. 강력하게 자기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는 이 댓글 0.3%를 1200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강력하게 자기 의지를 드러낸 1200명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서 가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90% 정도가 장난 전화였다고 사장님이 아쉬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 중 이 댓글을 단 사람, 이 1200명 중에서 말씀대로 90%가 장난 전화였다고 한다면은 장난 전화 90% 잡았을 때 9,18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 10% 1,020명 문의하거나 상담하거나 진짜 필요한 실수요를 사이버 트럭으로 방앗간 사장님이 거래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그 수요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차량 뒤에 붙은 식당에 납품으로 전문하는 문구를 보면은 음식점이 타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020곳의 음식점을 거래처로 갖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계산은 지금부터 되는 거겠죠? 고춧가루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식이 김치잖아요. 그래서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비율이 대략 한 3%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비율로 일매출 100만 원인 식당, 한 달 매출 3천만 원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식자재 코스트 30%를 잡고 고춧가루 사용 비율을 3%로 잡아보면
고춧가루 사용비를 3%를 잡아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에 27만원 정도 고춧가루를 사용한다고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27만원이란 금액은 대략 한 달에 20kg에서 30kg 정도 고춧가루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항목들을 계산해야 되는지 그 항목들을 이제 다 살펴봤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값이 도출될 겁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1020개가 진짜 수요라고 나왔다면은 그곳에서 27만원씩 사용한다 라고 해서 여기서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곱하면은 2억 7,54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이 마진율을 10에서 15% 잡았을 때 순이익은 2,700에서 4,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겟으로 한 대상이 음식점이었잖아요. 그 음식점은 한 번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고춧가루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매출 2억 7,540만원은 매달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마진율 10에서 15%, 요 순이익도 매달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진짜 떼돈 벌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방앗간 사장님에게 이번 홍보로 매출이 어땠는지 물어봤는데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쉴 새 없는 장난 전화로 지금은 트럭에 붙인 홍보 문구를 떼어버리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홍보가 막 크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좋은 경험 해봤으니까 만족한다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마인드가 정말 좋으신 게 잘 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점도 보였는데요. 자세한 운영 방식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기사나 영상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은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시려고 트럭을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하루에 배달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 이런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돌파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주문과 포장, 그리고 배송이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면 어땠을까? 주문 전화도 있고 문의 전화도 있고 뭐 상담 전화도 있고 뭐 장난 전화도 섞여 있다고 막 하셨잖아요. 하루에 전화를 24시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주문을 받는 대신에 자동적으로 결제가 될 수 있게 온라인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면 응대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주문 대기 없이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고춧가루 아이아로 멤버였다면 어땠을까? 국산을 찾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판매할 수 있고 방앗간 사장님처럼 식당의 대량 납품으로도 수입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판매가 모두 가능하고 이 들어오는 트래픽을 다 받아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혼자 생각해보고 있네요. 이 IRO 시스템을 이용하신다면 직접 배달을 할 수도 있지만 하루에 배달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 이런 제약 없이도 온라인으로도 주문, 결제, 세금 계산서 다 발행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전화를 굳이 받지 않더라도 모든 주문을 다 받을 수 있어요. 100건이든 1000건이든 이 처리할 수 있는 이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만들어내기도 해야겠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번에 또 깨닫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무의식적으로 조금 움츠러들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방앗간 사장님께 이 영상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생의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